1번 같은 이 두 문제가 이제 좋은 문제야. 보면, 자, 이게 이제 A1이에요. B1입니다. A1이 B1의 둘레를 2등분한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 자, B1이 있어, 얘들아. 이게 B1이야. 자, A1이 만약에 B1보다 작아, 이렇게. 작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가 얘를 2등분 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생각해봐. 2등분 할 수 있어 없어? 둘레를 할 수가 없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가 얘보다 커.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다가 어느 정도가 되면은 뭐가 되겠어? 2등분이 되겠지. 이 정도 되면 둘레를 2등분이야, 넓이가 아니고. 맞습니까? 그러면은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와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같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러한 상황이냐 어떤 상황이냐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얘를 우리가 이제 A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A1과 B1의 공통연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공통연이 결국에는 B에 어디를 지나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어? 1의 중심을 지나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둘레를 2등분한다 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큰 작은 원이 그러니까 2등분 되는 원이야. 당연히 작으니까 2등분이 될 수 있는 거야. 큰 원은 2등분이 될 수가 없어요. 작은 원이 공통이야. 작은 원의 중심을 현이 뭐한다?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작은 원이라는 거는 자, 이것이 얘를 2등분 한다라고 했으니까는 여기서 작은 원의 중심은 이제 2,1 되겠네요. 중심 2,1이라는 게 여기를 뭐 한다는 얘기야? 지나간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공통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 그랬어? A B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 했지, 맞죠? 그러면은 이제 A1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넘어와야 되겠죠? 마이너스 R제곱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거는 X제곱 더하기 여기 Y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 여기 4 없애버리고 얘만 남으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보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뭐 X제곱 Y제곱 이렇게 없애버리고 싸그리 넘어간다고 치면 4X 플러스 2Y 마이너스 R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이 1 집어넣으면 되겠지. 2 집어넣으면 8이네요. 1 집어넣으면 플러스 2가 되니까 빼기 1이 R제곱이 돼서 9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다. 그쵸? 그러죠. R은 뭐란 얘기야? 3이 되는구나.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은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문제 풀다 보면은 뭐 속도는 빨라질 것이고 사실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어떤 공통연을 구하려고 A1 equal B라고 노는 경우 K 붙이는 경우 말고 X제곱 Y제곱 두 개는 의미가 있겠니 없겠니? 얘는 항상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쓰다가 점점 풀이 과정을 조금 여러분들이 짧게 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 선생님이 이제 그냥 보여주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고 여러분은 X제곱 Y제곱은 어차피 뭐 하니까 없어지잖아, 그치? 굳이 그거를 쓰고 또 지우고 뭐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좌표평면 위에 문 좀 닫아주세요. 두 원이 있습니다. 얘가 이제 A1이라고 하고요. 얘를 B1이라고 할게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공통연의 길이가 최대가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뭐 A라는 원이 얘가 지금 뭐 얘는 20이고 얘는 4인 거 보니까 얘가 당연히 더 반지름이 좀 크겠죠. 그래서 A1이 좀 커요. B1은 조금 더 작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이 뭐 하겠다는 두 점에서 만나겠다는 얘기잖아. 서로 두 점에서, 그치? 공통연의 길이가 뭐가 되면 좋겠다고? 최대가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잖아, 그쵸?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뭐 이렇게 쭉 가면서 어쨌든 간에 점점 공통연의 길이가 커지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됐을 때가 당연히 공통연이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가 되겠다 생각하면 되겠지. 결국에 둘레 길이를 2등분 한다 라는 이 말이나 공통연의 길이가 최대가 된다 라는 말이나 두 가지 말은 사실은 같은 뜻 다른 표현이다 라고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근데 사실 뭐 이런 것들을 다 암기할 수는 없겠지, 그치? 암기할 수 없으니까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빨리빨리 좀 파악할 수 있도록 그 연습을 하는 게 사실은 더 좋아요. 왜냐면 나와 있는 말들을 뭐 다 영어 단어도 아니고 다 외워서 얘는 이렇게 풀어 이렇게 풀어 이렇게 공부하는 건 사실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내신은 뭐 적당하게 이제 뭐 잘 나온다 선생님들이 막 찍어주는 문제들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은 그렇게 할 필요성은 있기는 해. 내신은 그치만 이제 뭐 궁극적으로 뭐 수능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보게 됐을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내가 빠르게 파악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찾아가는 게 사실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림을 여러분들이 많이 그려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죠? 풀이는 뭐 위하고 똑같으니까 선생님이 생략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16이라는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원의 일부를 접어서 x축에 이렇게 마이너스 2자리 정확하게 이렇게 접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네요. 자, 그랬을 때 이 접는 PQ 이 직방을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어. 맞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생각할 게 뭐냐면은 일단은 여기 이만큼을 일부로 하는 원을 한번 이렇게 선생님 그려보도록 할게요. 원을 이렇게 무슨 생겼지만 이해해주세요. 이렇게 알겠니? 자, 이렇게 그리면 여기는 선생님이 A1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B1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1하고 B1은 합동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얘들아, 원은 어떻게 돼야 합동이야? 원은 반지름만 같으면 되죠. 왜 그러냐면 모양은 뭐하니까 항상 같으니까,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왜 A하고 B가 왜 합동이냐 라고 보면은 원 같은 경우는 원주의 일부가 정확하게 겹치면 걔는 원주라는 게 원 구부러질 정도잖아. 그렇지? 반지름이 작을수록 구부러진 정도가 심할 것이고 반지름이 클수록 구부러진 정도가 뭐 하겠어? 완만하겠지.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 이제 어쨌든 P, Q의 어떤 호에 맞게 이렇게 그렸다고 한다면 A1과 B1은 정확하게 합동인 두 원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B1이라는 거는, 자, A1 같은 경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이다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면 B1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라고 보면은 이거 얘들아 뭐야?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도 써먹어야 돼. X축에 접해. 알겠지? X축에 접하면은 뭐하고 뭐가 똑같아진다고 보면 되는 거야? Y의 좌표의 절대값, Y값하고 반지름의 절대값이 똑같다라고 봐야 되겠지. 다 기억나시죠? X 얘기하면 Y가 반응하고 Y 얘기하면 X가 반응하고 X, Y 둘 다 접하는 거는 어떤 사분면인지를 체크하는 게 제일 얘기해서 중요하다고 빡 이렇게 꼬이냐고 말이. 그게 중요해.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접점을 쭉 타고 올라가면 여기 어딘가에 뭐가 있어? 원의 중심이 있겠지. 그럼 당연히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2콤마가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반지름이 4니까 당연히 접했으니까 얘가 4가 돼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B라는 원은 X 플러스 2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4의 제곱이 16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러고 나면 이제 얘하고 얘를 갖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지. 맞아요? 갖다라고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똑같으니까 이거는 그냥 무시. 원래 이제 얘를 되게 넘겨서 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해. 그치? 근데 똑같으니까 어차피 뭐 얘는 없애버리고 그냥 얘하고 얘만 같다라고 처리하셔도 상관없겠죠. 그럼 x제곱 y제곱 그냥 바로 없애버리고 여기는 그냥 4x 마이너스 8y 하시고 여기 4 이거니까 플러스 얼마? 20은 0 이렇게 하셔서 4로 나눠서 그냥 가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주무시려면 집에서 주무시는 게 편해. 학원 와서 자는 것보다. 그래서 지금 딱 그 자세가 나 자겠다 그 뜻이야. 시은아, 잠이 올수록 몸을 불편하게 해야 돼. 그리고 서서 듣기도 하고 그게 이제 공부를 하려는 의지와 자세야. 좀 피곤하니까 약간 기대겠다. 이거 당연히 뭐야. 그래서 PQ 직방 같은 경우는 다른 원 하나를 여러분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잘 나와요 시험에. 자, 190번 한번 볼게요.
자, 얘는 A1이라고 하고요. 얘는 B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공통연의 중점의 좌표가 A, B일 때 상수 A, B에 대해서 A-B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자, 보자. 그냥 A1 이렇게 있다 그래. 어쨌든 원 같은 거 그릴 때 항상 뭐 굳이 좌표상에다가 그릴 필요는 없잖아. 그치? B1이 이렇게 있다가 한번 해볼게요. 자, 얘가 A1이고 얘 B1이야. 공통연이 이렇게 됩니다. 중점이 바로 얘가 되겠죠. 그치? 자, 그러면 A1의 중심이 여기 있을 것이고요. B1의 중심은 여기 있을 거다. A1 중심 같은 경우는 0,0이 되겠고요. B1의 중심 같은 경우는 2,-2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됐어? 그러면 이 지금 좌표를 내가 지금 구하는 거잖아. 그치? 좌표 구하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하겠어? 이게 얘들아, 좌표를 구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사실은 없어. 그냥 함수식과 함수식이 만나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하고, 자, 여기 L1이 있고 여기 L2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 내가 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거 구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 그냥 L1의 식을 구하고 L2의 식을 구하는 거지. 그래서 두 개를 뭐래? 같다라고 놓는 거야. 같다라고 놓는 거는 교점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같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 점은 L1도 되면서 동시에 누구도 된다는 거야? L2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교점을 구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 함수식을 갖다가 같다라고 놓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 같은 방법입니다. 자, 2차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점하고 이 점의 좌표를 구하라 라는 거는 어쩔 수 없죠. 얘를 F함수라고 하고 얘를 G함수라고 한다면 F함수하고 G함수하고 같다는 의미가 뭐야? 그렇지, F이면서 동시에 G를 만족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걸 말하겠지. 이렇게 된다면은 이거를 만족하는 어떤 X값이 2차 식이겠지만 X값이 하나 이렇게 되면 두 개가 나오겠고, 여기 있는 친구가 만약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상황이 된다면은 얘는 당연히 중근이니까 완전 제곱식이 돼서 한 개가 나올 것이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뭐가 되겠어? 실근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방법은 다 똑같아요. 얘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내가 이거를 구할 거야. 이거를 구하려면,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 내가 지금 이 점을 구해야 되네. 이 점을 구하려면은 어떤 직선이면 직선, 아니면 곡선이면 곡선 두 개를 구해서 그거를 뭐라고 놔야, 갖다라고 놔야 된다고. 알겠지? 그러면 여러분이 얘는 구할 수가 있잖아요. 얘는 뭐예요? 공통연의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A하고 B를 갖다 이렇게 놓으시면 이렇게 없애면서 여기 미질 수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L1 구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뭔가 또 하나 필요하겠지. 그 필요한 게 당연히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어? 이렇게 그으시면 이 두 원의 중심을 연결하면은 이게 공통연의 어디를 지나갈 수밖에 없어? 중점을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네. 그러면은 여기 0,0이고 여기 2,-2니까 당연히 기울기 구할 수 있고, 더군다나 0,0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L2를 갖다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L1과 L2를 뭐라고 놓으면? 같다라고 놓으면 그게 바로 여기 있는 교점의 좌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참고적으로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이 점하고 이 점을 이용해서 어떤 기울기를 구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여기 있는 L1하고 L2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뭡니까? 수직관계죠. 그쵸? 우리가 어차피 L1은 무조건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 기울기를 통해서 이거의 기울기를 바로 알아버리면 얘가 0,0이니까 굳이 이거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지 않아도 쉽게 구할 수 있다 정도는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얘들아, 수직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거는 고1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어떤 조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면. 자, 두 원이 있습니다. 여기 A1이 있고요, 여기 B1이 있습니다. 공통연의 길이를 한번 구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야. 이거 니네들은 다 한 번 말하면 잘 이해할 것 같은데, 자, 이거 이제 우리가 A1이라고 하고요, 얘를 B1이다 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럼 A1과 B1이
이렇게 공통연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지. 길이를 구할 때는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게 피타고라스예요. 사실은 피타고라스고, 또 피타고라스 내가 원활하게 잘 사용하려면은 어떤 상황을 만들어야 돼? 직각삼각형의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지. 길이 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피타고라스 사용하지 않는 문제는 거의 고1까지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길이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가장 먼저 그걸 떠올리고, 그러면서 내가 어쨌든 주어진 환경에서 직각삼각형의 상황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뭐 A든 B든 둘 중에 하나, A1에서 이렇게 한번 그려보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이 친구가 이제 반지름 얼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이 얼은 A1을 미지수를 주지 않았다면 당연히 우리가 R은 얘는 알 수 있는 정보가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D인데, 이건 당연히 뭐가 되겠어? A1의 중심에서 여기 있는 PQ 직방까지 뭐가 되겠니? 거리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PQ 직방 같은 경우는 A1 equal B1 이렇게 놓으시면 되니까 PQ 구하는 건 어렵지가 않죠. 그렇게 구한 직방과 여기 점 A의 원의 중심에서 거리를 구하면은 뭐 당연히 얘가 이제 즉각이 될 거니까 R하고 D값을 내가 아니까 여기 있는 이 값을 내가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의 2배가 내가 찾는 답이다 이렇게 됩니다. 뭐 원 문제는 워낙 좋은 문제들이 많고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로 도형의 방정식만 중간고사가 만약에 된다 혹시라도, 그러면은 쌤 볼 때는 원에서 한 발전 나올 거야.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해? 시간이 부족해. 시간이. 원 문제는 한 번에 풀어도 되는 게 아니고 그거를 풀기 위해서 뭐 두세 번의 계산 과정이 필요하니까. 아이고 시원아.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A1 있고 B1 있습니다. 뭐 2차항을 속에서 공통연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보면 일단은 x제곱 y제곱 뺄게요. 그냥 알겠지? 빼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0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는 x제곱 y제곱 빼니까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y, 그 다음에 여기는 뭐 9, 16이니까 25 아예 없어지겠지? 그러면 얘만 남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넘어가면서 2로 바로 약분해버리면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10은 0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는 나는 좀 니네가 뭐 수학 할만 하니까 그냥 계산 과정을 막 다 쓰고 이런 거보다도 최대한 스킵하고 해서 조금 빠르게 그렇게 연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면 원 이거의 중심과 공통연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봐라. 0,0이네요. 0,0. 근데 선생님은 얘로 할래. 왜냐면 얘가 반지름도 뭐 좋고 하니까 알겠지? 반지름. 어쨌든 반지름 얘를 5라고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B1이라고 할게. 얘를 A1이라고 하고. 반지름은 5야. 알겠지? 그럼 여기 중심이 바로 뭐가 되냐면 3,4가 된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한번 구해보겠다.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 거리라는 거는 D는 그거 주시고요. 여기 3, 4니까 바로 5 들어가 주시면 되고. 맞죠? 3, 3 곱하면은 9, 얘 4, 4 집어넣으면 16, 25에서 10을 빼니까 15가 돼서 얘가 바로 뭐가 된다?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친구가 3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3, 4, 5에 의해서 얘가 4가 될 것이고 2배니까 내가 찾는 답은 8이 정답이 된다. 이런 식으로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A1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직선이 있네요. A1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그 넓이가 모이는 최소인 원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맞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이 있어요. 이 직선 같은 경우는 뭐 정해져 있는 거지. 미지수에 따라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니까. 자 이렇게 돼 있어. 이 말이야. 원과 직선 이거의 교점을 지나는, 즉 여기하고 여기를 지나는 원은 굉장히 많겠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원 같은 경우는 세 점을 나에게 야 여기 지나 이렇게 세 점을 주면은 이거를 지나는 원은 무조건 한 개밖에 없어. 세 점을 지나게 하는 거는. 알겠니? 직선은 한 점 주거나 직선 그리면 굉장히 많이 그릴 수 있잖아. 말 그대로 원은 두 점을 주고 나서 이거를 지나는 원 그려봐. 그러면 당연히 얘를 지름으로 하는 가장 작은 원부터 시작을 해서
무한정으로 큰 원까지 엄청나게 많이 그릴 수 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얘기지.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점을 지나는 원 중에 가장 큰 원은 누구냐? 큰 원은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이만큼에서 제일 거의 구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이 정도가 돼버리면 엄청나게 커지겠지. 이해되겠지? 그러나 우리가 뭐는 구할 수가 있어? 가장 작은 원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가장 작은 원은 당연히 얘를 뭘로 가지면 되겠니 얘들아? 그치? 지름으로 이렇게 갖는 이런 원을 그린다면은 이게 내가 찾는 답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쨌든 뭐 넓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나는 뭐를 구하면 되는 거야? 여기에서 요만큼의 뭐 L이라고 해볼까? 이 거리만 뭐 하면 되는 거야? 구하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위의 문제하고 사실 똑같은 문제야. 근데 이제 표현을 조금 뭐 해버린 거야? 바꿔서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거 구하는 거는 뭐 똑같겠네. 그치? 원에서 이렇게 구하면 반지름이 이렇게 하면은 반지름이 이제 25니까 5가 될 것이고요. 여기는 아예 뭐 직선이 또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구하시고 그럼 이제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네요. A1이 있습니다. 여기 A1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B1이 있습니다. 두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넓이가 뭐인 거? 최소인 거 얘기했습니다. A1이 있어요. 자, B1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교점은 얘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럼 얘를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뭘로? 이렇게 지름으로 하는 이게 바로 최소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 원의 뭘 구하라고 해서 방정식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했네. 그쵸? 원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합니까? 원의 중심이 필요하고요. 반지름이 필요하겠죠. 그쵸? 원의 중심은 얘들아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이 문제는 1번 문제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 문제는 계산도 좀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원의 넓이를 구하라는 말하고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말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야. 이거는 신아! 한 번 두 번 말하면 알아서 깨야 될 거 아니야. 깨려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니야. 물 좀 마시고 오든지 해. 아니 와서 뭐 수업을 좀 하다가 준 것도 아니고 오자마자부터 그냥 딱 기대고 그냥 자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수업한 지 얼마 되도 않는데 계속 잠자고 있고 왜 오는 걸까 여기에? 자 다시 볼게요. 넓이를 구하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반지름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되게 간단해. 근데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는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그치, 원의 중심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원의 중심이라는 거는 뭐 반지름 구하는 건 아까와 똑같이 하시면 되죠. 그쵸? 원의 중심이 있다 이렇게 치면 여기서 반지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리 구하시고요. 그치?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니까? 얼이 될 거니까 얼마든지 얘는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어. 앞에서 계속해서 했던 대로 하면. 그럼 나에게 필요한 거는 뭐냐면 바로 얘가 필요하죠. 얘가. 그치? 근데 이거 우리가 아까 한번 구한 적 있어 없어? 구한 적 있지? 언제? 아까 구했잖아. 아까 기억나? 여기서 구했죠. 여기서 구했죠. 그러니까는 이 한 문제가 이미 이거하고 위에 거하고 두 가지 문제를 뭐한 거야? 믹스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는 그만큼의 식계산이 뭐한 거야?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중점, 그 다음에 여기 중점, 이렇게 알겠지? 얘네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 식에 대한 이 식에 뭐 얘를 L1이라고 할게요. L1은 우리가 이제 뭐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 얘를 갖다다 보면 그치? 여기 미지수가 없기 때문에 L호는 뭐 금방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차피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기울기하고 한 점이 필요한데 한 점은 뭐 얘가 0,1이니까 얘가 좀 편하겠다. 0,1 0,1이면 더더군다나 얘는 뭐야? y절편이잖아. 그러면은 기울기 구하고 나면은 바로 기울기 x 더하기 y절편 1 해주시면 끝나겠죠. 맞죠? 그러면은 이제 기울기 같은 경우는
따로 뭐 얘하고 이렇게 구하셔도 상관없는데 내가 이미 L1을 구했으니까 그치? 얘하고 수직으로 만나는 관계를 가지고 역수의 부호 반대를 이용해서 얘를 뭐 하면 되는 거야? 구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뭔가 좌표를 알고 싶어. 좌표를 아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두 함수식, 방정식이든 어쨌든 함수식이든 두 식을 갖다라고 놓는 방법 말고는 좌표를 구하는 방법은 없어요. 좌표를 구하는 방법은 길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좌표를 구하는 방법은 A 함수식과 B 함수식이 같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지? 그렇게 해서 이 친구 구하시면 됩니다. 이거 시간 많이 걸려요. 얘기했지? 이거 구하는데도 아까 그렇게 좀 계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뭐 물론 이제 뭐 이 L1을 구해 놓으면은 반지름 구할 때도 뭐 써먹고 하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계산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원이 있어요. 그리고 직선이 있습니다.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가 6이다. 그럴 때 얘 구해봐라 이런 얘기잖아. 그치? 항상 똑같은 말이야. 여기가 있어. 얘가 지금 3,-입니다. 3,-2예요. 그러면 요렇게 그려주시고요. 요렇게 그려주시고 자, 만나서 생기는 현이 6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당연히 3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뭐 얘를 지금 한번 구해봐라 이런 말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직선 이거 뭐 x-y 더하기 1 = 0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구하시면 그게 바로 얘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은 뭐 이거 구하라는 거는 피타고라스 이용하면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뭐 이런 건 아주 쉽죠. 앞에 거에 비해서는. 자, 196번이고요. 자, A1입니다. 자, A1이 직선 이것과 만나는 두 점을 A, B라 하고 원의 중심을 C라고 했을 때 삼각형 ABC 뭘 구하라는 얘기야? 넓이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얘는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원의 중심이 있고요. 원의 중심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니? 3,2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만들어서 뭐 하겠다는 거야? 삼각형 얘가 A, 얘가 B, 얘가 C가 되는 거고 이 넓이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지. 맞죠? 그럼 이 넓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가 되겠어? 밑변이라고 보면 되고 얘가 이렇게 높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치? 사실 뭐 삼각형의 넓이는 일반적으로 당연히 세 좌표를 구해서 그렇게 구하는 게 편해. 당연히 뭐라면 좌표 구하는 게 편하다면. 알겠지? 그런데 밑변하고 높이 구하는 게 만약에 편하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알아들었지? 얘 같은 경우는 이거 밑변 구하고 높이 구하는 거 뭐 어렵지 않잖아. 그리고 얘는 어차피 내가 이 A, B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거 당연히 내가 뭐 해야 되는 거니까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원 넓이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해보세요. 자, 네 번째 이야기 좀 한번 해볼 거고요.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라고 되어 있네요. 위치관계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원이 있고 직선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게 되는 교점이 몇 개냐. 교점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직접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 교점, 근. 교점은 이제 함수의 식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용어고 근이라는 건 이제 방정식꼴로 했을 때 이야기가 바로 근이 되는 거니까 두 개는 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판별식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는 뭐 쉽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방법을 우리가 쓰진 않습니다. 왜냐면 판별식 자체가 특히 이제 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곱으로 돼 있잖아. 그렇지? 제곱으로 돼 있으니까 이 1차식이 y는 뭐라고 돼 있으면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또 막 제곱 다 풀어가지고 2차식 꼴로 만들어서 또 판별식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번거롭고 귀찮아.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고요. 이걸 쓸 거야. 이걸. 뭘 쓸 거냐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한번 해볼 거야. 알겠니? 그러면 D하고 반지름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한번 따져보겠다. 이런 말이고요. D가 만약에 더 크다라고 하면 뭐란 얘기야? 반지름보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더 멀리 있다. 이런 뜻이 되겠지. 멀리 있으면 당연히 만나겠어? 안 만나겠어? 안 만나겠지. 상식적으로. 그쵸? 그리고 이게 만약에 같다라고 하면은
접했구나 라는 이해가 되는 거고, 사실 이 접하는 케이스가 되게 수학에서는 매력이 있는 어떤 그런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알이 크다, 어리 크다라고 하면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짧다라는 말이니까 당연히 원 안에 직선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되면은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그냥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선생님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입니다. 얘하고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네요. 서로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원이 이렇게 돼 있고 직선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치, 반지름 얘가 D니까 D하고 반지름 사이 관계에서 반지름이 더 커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반지름은 루트 2네요. 그쵸? 반지름은 루트 2가 되는 거고, 루트 2가 루트 2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뭐가?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는 x-y 더하기 k 이렇게 놓으시면 되니까 0,0이니까 자, 이거 해보시면 루트 하시고요. 1제곱의 합이니까 2가 된다고 보면 되고, 00 집어넣으니까 절대값 k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 맞죠? 자, 루트 2 넘어가니까 얘는 뭐가 돼? 2로 그냥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절대값 k가 2보다 작다니까 k라는 친구는 2에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만약에 절대값 k가 2보다 크다라고 돼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니? k는 2보다는 큰 거보다는 크고 k는 작은 거보다는 작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원이 있습니다. 직선 얘하고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D하고 어의 관계에서 D가 더 뭐야 되는 거야? 커야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얘는 R이 2가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는 2보다는 뭐야 돼? 커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는 루트 3x-y 플러스 k 이퀄 0이니까 구해보시면, 자, 여기 뭐 3하고 1이네요. 제곱의 합. 그러면은 4가 되니까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00이니까 집어넣으면은 뭐 절대값 k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뭐 얘가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k는 4보다 크다, k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 봅시다. 좌표평면 위에 원, 여기 얘가 있습니다. 직선 얘하고 접하도록 하는 모든 b의 모든 값의 합을 한번 구하라고 했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자, 원 여기에서 원 얘가 원 얘가 직선 얘하고 뭐 한다고 얘들아? 접한다고 했잖아. 그치? 접한다고 했지? 그러면 접한다고 했을 때 내가 쓸 수 있는 식은 뭐가 있어? 계속 하고 있지만 원의 중심에서 그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이 뭐하다는 거야? 같다라는 거 하나밖에 없지. 다른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시은아 여기서 내 선생님 수업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미지수 몇 개 있어? 2개 있잖아. 미지수가 2개 있으면 얘들아, 미지수의 개수가 내가 써먹을 수 있는 어떤 식의 개수보다 많은 거, 이런 거를 우리가 부정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 예를 들면 x 더하기 y가 5다. 그럼 그거를 만족하는 x, y 값을 구하라.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는 있지. 근데 너무 많은 거지. 그래서 부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정할 수 없다 그 뜻이야. 부정한다. 너 아니야. 이 부정이 아니고 정할 수 없다. 왜? 너무 많아서 정할 수, 그게 부정방정식이야. 이런 부정방정식의 특징이 뭐가 있었어? 추가 조건이 들어가. 추가 조건. 어떤 조건이 들어가죠? 단 x, y는 뭐 자연수 이렇게. 그럼 x 더하기 y가 만약에 5인데 x, y가 자연수라고 하면 x가 1이면 y는 4, x가 2면 y는 3. 이렇게 해서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4개로 딱 고정이 돼버리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고1 때 그런 거에 대한 명확한 이제 학습이 좀 없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런 거 잘 안 읽어. 이런 거. 단 잘 안 읽어. 왜? 단이 중학교 때는 뭐 했어? 필요가 전혀 없었어. 중학교 때는. 왜 그러냐면 중학교 때 단이라는 거는 수학적인 오류가 없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것 뿐이거든. 중학교 때 단이라는 거는. 근데 고등학교의 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많고요.
특히 문제에서 무언가 수의 범위를 자연수로 이렇게 뭐 해버리면 제한돼 버리는 문제는 이거를 안 보면 문제를 못 풉니다.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단 꼭 확인하시고요. 자연수라는 말이 나오면 아 미지수가 두 개지만 내가 식을 뭐 한다고? 하나밖에 세울 수 없어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A 더하기 B가 만약에 5다. 근데 A, B가 자연수다 라고 하면 B는 1, 2, 3, 4 될 수 있으니까 그거의 합은 얼마야? 10 이렇게 구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를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요 ax-y 플러스 2루트 b 콜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한번 볼게요. 저 접한다고 했죠? 그러면 2니까 2는 루트 a제곱 더하기 1 하시고요. 0이니까 없어지고요. 2 루트 b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b는 자연수니까 절대값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절대값이라는 거는 뭐야? 양수인지 음수인지 잘 모르겠어. 그럴 때 쓰는 거야. 양수라는 판단이 되면은 당연히 그냥 벗기면 되고요. 음수라는 판단이 되면은 부호를 바꿔서 끄집어내면 되는 거니까 절대값 별로 안 좋아하잖아 우리. 그치? 뭔지 모를 때만 굳이 갖다 쓰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절대값을 내가 벗기려면은 양변을 제곱을 해서 제곱해버리면 안에가 양인지 음인지 상관없이 무조건 뭐가 될 거니까 양수가 될 거니까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얘가 여기 이제 2는 이렇게 약분 가능하죠. 이렇게 분자끼리는 이렇게. 그쵸? 그리고 이제 얘가 넘어가면 얘는 루트 a제곱 더하기 1 요렇게 될 것이고. 오케이? 양쪽 제곱할 수 있어요. 제곱하더라도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그냥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은 b라는 친구는 a제곱 더하기 1이라는 이러한 관계식을 나는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A, B는 10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A가 만약에 1이다 그러면은 B는 나 2 할래. 얘가 2다 그러면 나는 5 할래. 나 3이야?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런 쪽으로 두 개 더한 7이 내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런 어떤 자연수다 라는 이런 말이 나올 때는 이런 상황을 당연히 뭐 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그냥 A, B 관계식만 내가 뭐 하면 만들어내면 거기다가 적당한 값을 대입을 시켜가지고 문제를 풀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갈게요. A1이 있습니다. 직선 이것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뭐 마찬가지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1이네요. 마이너스 2,1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어리라는 친구 루트 하시고요. 이 친구 넘어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 제곱의 합이니까는 플러스 5가 돼서 아 너는 2가 되겠구나 라고 볼 수 있겠네. 너는 2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럼 반지름이 2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 이 D라는 친구가 2보다 뭐 해야 되는 거야? 작아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니네 넘어오면은 x 더하기 y 플러스 n이 콜 0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 2,1에서의 여기에서 거리가 D가 2보다 작아야 된다. 이거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겠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 한번 해보시면 루트 2 이렇게 될 것이고 맞죠? 절대값 들어가서 마이너스 2 플러스 1 플러스 n이니까 얘는 n-1로 가도록 할게요. n-1 얘가 2보다 작다 넘어가니까 루트 2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럼 n-1이라는 거는 요렇게 와서 2루트 2 마이너스 2루트 2 가시고요. 1 더해주니까 1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이게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보통 이런 문제들은 실수 n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정수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알겠죠? 이런 거 정수 개수 구하려면 당연히 얘는 뭐 하면 되는 거야? 1 빼기 루트 8 이렇게 되겠죠. 루트 8은 얼마죠? 몇 점 얼마? 2점 얼마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점 얼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2점 얼마 1 더하니까 3점 얼마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얘는 뭐부터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1부터 들어갈 수 있고요.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까? 3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지. 큰 거 빼기 작은 거 플러스 1 이렇게 하시니까 정답은
5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좌표평면에서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 있습니다. 직선 이것과 오직 뭐 한다고? 한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이것도 뭐 간단한 문제네요. 지름을 양 끝점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이거의 중점 얼마니? 4니까 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0이니까 0이라고 보면 되겠네. 그쵸? 그리고 어리라는 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2,0, 6,0이니까는 4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맞지? 오직 한 점이라는 거는 접한다는 뜻이 될 것이니까 그러면은 원이 이렇게 있어요. 직선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 2,0에서 이만큼의 이 거리 D가 반지름 4하고 뭐 하면 되겠어? 똑같으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4라는 거는 그거 주시고요. 제곱이니까요. 루트 K 제곱 플러스 1 들어가 주시면 되고 절대값 2K입니다. 2K 그 다음에 0이니까 플러스 4만 남는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일단 선생님은 2 끄집어낼게요. 2 끄집어내면 K 더하기 2가 날려서 이렇게 날려주고 알겠지? 그 다음에 너 일로 와. 그러면은 이렇게 K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될 수가 있겠네. 됐습니까? 양변 뭐 하면 되겠니 얘들아? 제곱하면 되겠죠? 양변 제곱하면 K제곱인데 두 개 있으니까 2K제곱 더하기 1 2가 될 것이고요. K제곱 더하기 4K 플러스 4가 되고 니네 싸그리 넘어가자.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뭐가 됩니까? 2가 된다. 이렇게 되겠네. 응? 이렇게 되면은 인수분해가 이게 안 될 텐데? 2K 제곱이 아니고 얘도 뭐 해야 되더라? 제곱해야 되겠지? 그럼 얘가 4K 여기가 4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쵸? 그럼 이제 얘네가 넘어가면서 뭐가 되는 거야? 3K 제곱 마이너스 4K 그 다음에 0 되는 거니까 얘가 0 그러면 K로 묶으면 3K 마이너스 4 0이니까 0 3분의 4에서 3분의 4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원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접하는 거 우리가 뭐라 그러지 얘들아?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알겠지? 이렇게 접하는 케이스. 아이고 우리 시은씨 자 이게 이제 접선이야. 그런데 이제 우리 책에서는 이거에 관련된 이야기가 세 가지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네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나에게 기울기를 나한테 알려주는 거야. 알겠니? 기울기를 알려줄 테니 네가 한번 구해봐.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접점을 내가 알려줄게. 접점을 알려줄 테니 네가 한번 구해봐. 이렇게 두 번째 문제고요. 세 번째는 곡선 밖에 그러니까 원 밖에 한 점, 이 점을 내가 알려줄게. 알겠지? 구해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면 얘 같은 경우 봐봐. 기울기를 나에게 알려준다고 했어. 시은아 기울기 알려줄 거예요. 기울기를 나에게 알려주면은 기울기가 만약에 뭐 1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얘가 1이라고 한번 해봐. 그러면 당연히 접박이 몇 개 나오냐? 1이라는 게 쭉 내려오다가 위에서 한번 만날 것이고요. 또 내려오다가 어디서 만나는 거야? 아래에서 한번 만나겠지. 그러니까는 위에서 하나 만나는 접방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래에서 만나는 접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기울기를 나에게 알려준다 라고 했을 때는 내가 구할 수 있는 접선이 두 개구나 라는 거를 내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접점을 나에게 알려준다 라는 거는 이 점을 지나라 이런 얘기, 이 점을 지나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은 몇 개밖에 없겠어? 당연히 한 개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 같은 케이스는 한 개만 내가 구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곡선 밖에 한 점은 이 점에서 접선을 그어봐라 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쵸? 그러면 요렇게 그을 수가 있고 또 어떻게 그을 수가 있니? 요렇게 그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몇 개 그을 수가 있습니까? 두 개 그을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상황에서도 두 가지의 접선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스토리가 어떻게 펼쳐진다고? 세 가지로 펼쳐질 거야.
첫 번째 기울기를 나에게 알려주는 케이스. 그때는 두 개야. 왜? 위에서 한번 만난다, 아래에서 한번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두 번째는 나에게 접점을 내가 알려주겠다. 어디를 지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당연히 그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은 한 개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원 밖에 시은아 녹화 잘 되는데 우리 시은 이름 한 10번 넘게 불러있겠네. 자,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긋겠다 이런 얘기야. 그럼 몇 개가 나오는 거야? 두 개가 나온다 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될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분할 게 뭐냐면요, 두 번째는 이거야. 곡선 밖에 한 점을 제외하고 이 첫 번째 기울기하고 접점을 알려주는 이 두 문제에 대해서는 첫 번째 내가 공식을 내가 사용해서 구해야 되겠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 구한다. 쌤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요. 공식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뭘로 보시면 되냐면은 원의 중심이 0,0인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의 중심이 0,0이 아닐 때는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 뭘 사용할 거냐?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내가 구하겠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 놓으시면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원의 접방에 관련된 스토리들을 다 정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자, 순서상으로는 어떻게 간다고? 순서상으로는 기울기를 알려주는 게 가장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접점을 나에게 알려주는 게 두 번째 이야기. 순서상으로는 세 번째는 뭐가 되는 거야? 곡선 밖에 한 점에 알려줬을 때 그린 접방을 말하는 거야. 알겠지? 이게 순서고요. 그 순서 안에 들어가 보면 이 첫 번째 스토리하고 두 번째 스토리는 두 개로 다시 나누겠다는 얘기야. 어떻게? 원의 중심이 0,0이냐 0,0이냐 원의 중심이 0,0이 아니냐를 가지고 나누겠다 그 얘기야. 좀 일어나고 시민아. 일어나서 거죠. 이쪽으로 가서 들어야 돼. 이거 놓고 가면 놓고 자, 두 가지. 원의 중심이 0,0이냐 아니면 0,0이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원의 중심이 0,0이면은 선생님이 공식 이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두 가지 공식 알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은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모든 거를 다 뭐 하겠다는 거야? 구하겠다라고 보시면 돼. 오늘 이제 이 시간 딱 수업하고 나면 알겠지만 우리가 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특히 접선에 있어서는 원의 중심에서 접선까지의 거리가 한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뭐하고 똑같다? 반지름하고 똑같다라는 거는 굳이 문제에서 알려주지 않아도 내가 접선이라는 상황만 나오면 써먹을 수 있는 하나의 카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원의 접선의 방정식 0,0이잖아. 그렇지? 0,0일 때는 그냥 뭐 이딴 식의 공식이 있대요. 이거 외우기 싫으면 안 외워도 돼요. 그러면은 그냥 두 번째 방식, 내가 공식 사용하지 않을 거면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공식을 사용하는 게 조금 더 편해요. 알겠지? 그래서 이제 이런 공식을 여러분 좀 외우셔야 되고, 뭐 y는 mx 풀마 얼루트 m제곱 더하기 1 기울기와 그 반지름을 이용해서 그냥 그거 값만 딱딱 대입해 주시면 그냥 끝나는 문제야. 그냥 여기 풀마가 있는 경우는 y절편이 다르죠. 왜? 윗동네에서 하나 만나야 되는 게 플러스, 얘가 0,0이니까 아랫동네에서 만나야 되는 게 마이너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알겠어? 그 다음에 0,0이 아닐 때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지? 그냥 선생님이 거리 공식 이용해서 이따가 문제 푸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만 한번 해보면,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접한다. 얘가 그럼 접하면 0,0이니? 이거 확인하는 거야. 그러면은 반지름은 5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 뭐라고 얘들아? 수직이다 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에 지금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야? 선생님 얘기했어요. 이거분의 이거의 부호 반대라고 했지?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이니까 내가 실제 쓸 기울기는 바로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 y라는 친구는 mx니까 마이너스 2x 풀마 얼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니까는 이렇게 하시면 이게 바로 내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나요? 그 다음에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선생님이 말한 두 번째 스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 위의 접점을 나에게 알려줬을 때는 그거를 지나는 접방은 몇 개였어 얘들아? 한 개밖에 없어서 한 개밖에. 알겠지?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원이 0,0이냐 0,0이 아니냐를 막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0,0이면 이런 식의 아주 단순하게 생긴 공식을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0,0이 아니면 우리는 이런 식을 쓰지 않겠습니다. 0,0이 아닌 거는 모두 다 통일돼서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그냥 무조건 구하겠다. 선생님은 이렇게 정리할게요. 알겠지?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원이 있습니다. 0,0 확인했고요. 2,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아까 공식이 얘들아 x1 x 더하기 y1 y가 r제곱이라고 했는데 이 x1이 바로 얘를 말하는 거고요. y1이 바로 얘를 말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0,0에서 접점을 알려줬을 때는 이게 x의 개수, 이게 y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2x 플러스 y는 얼제곱 이렇게 쓰시면 그냥 끝나요. 이건 더더군다나 꼭 공식 외워야 되겠지. 엄청 편하니까.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0,0이 아닐 때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라는 얘기야. 그럼 일단 얘는 원의 중심을 구해 보시면요 1,2분의 1. 아따 또 이렇게 줬네. 웃기게. 하여튼 이렇게 줬어요. 알겠지? 1,2분의 1이야. 그러면 이런 얘기잖아. 원이 이렇게 있어. 1,2분의 1이래 얘가. 알겠지? 1,2분의 1. 그리고 1,1이니까 여기네. 맞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지나가는 이거 구하라 이런 말이거든. 맞지? 그러면 이게 사실 약간 이 x가 똑같아가지고 좀 애매하긴 한데 보통은 이렇게 안 나옵니다. 얘가 이제 1이면 얘는 뭐 1이 아니고 뭐 다른 거 좋아요 또. 어쨌든 간에 접선이 나오면 내가 항상 또 써먹을 수 있는 카드가 뭐냐면 얘를 요렇게 그으면 이게 무조건 뭐가 돼? 직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뭐 일단 1,1로 할게요. 1,1과 여기는 원의 중심 이 두 개의 기울기와 사실 얘는 기울기가 없죠. 이 두 개의 기울기와 얘가 수직관계이기 때문에 알겠어? 그거를 이용하면은 나는 이거에 뭐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고 여기를 지난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기울기 구할 수 있고 이 점 지나가는 거니까 적방 구하는 거 문제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듣겠어요? 또는 이렇게 해도 돼요. 어떻게 되냐면 이 접점이 나왔을 때는 이게 90도라는 게 딱 수직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제일 편하고 그렇지 않으면 y는 얘를 갖다가 기울기가 m이고 1,1을 지난다 그래. 그럼 m에 x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m 더하기 1은 0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1,2분의 1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뭐가 되면 된다는 거야? 반지름이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패턴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기울기를 몰라. 알겠니? 어떤 점을 알아. 또는 기울기를 내가 알고 또 한 점을 내가 몰라. 결국에 얘들아 1차 함수 어떤 직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미지수가 몇 개니? 2개야. 그쵸? 미지수가 2개이기 때문에 조건이 몇 개 필요한 거야? 2개 필요한 건데 결론은 기울기를 내가 알려줄 테니 네가 b값을 구해, y절편 값을 구해봐라 라고 하든지 또는 내가 y절편을 알려줄 테니까 또는 한 점을 내가 알려줄 테니까 네가 기울기를 구해봐 이런 뜻이야. 그런데 첫 번째 거나 두 번째 거나 결국에는 무슨 말이야? 미지수 하나 있으니까 네가 그거 구해봐 이런 뜻이라고. 그런데 만약에 원에서의 접선에서의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나는 무조건 뭘 사용할 수 있다고? 거리공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아듣겠지? 거리공식을 이용해서 기울기든 또는 y절편이든 간에 무조건 뭐 할 수 있어? 그거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아듣겠지? 그런데 이 거리공식보다 조금 더 편리한 게 바로 뭐냐면은 방금 이 상황에서는
원에서 접점을 나에게 알려줘 버리면, 알겠지? 접점을 알려주는 이 두 번째 상황에서는 기울기 구하는 게 조금 편하다 이 얘기야. 왜? 얘하고 얘가 무슨 관계니까? 수직 관계니까. 알아들었어? 그래서 원의 중심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 접점의 기울기와 내가 구하려고 하는 이 L의 기울기가 수직 관계를 이용하면 기울기 바로 구할 수가 있고요. 또 한 점은 당연히 이 접점을 지나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걸 이용해서 구하는 게 조금은 더 뭐하다는 거야? 편리하다. 근데 이런 거 생각 안 나면은 접선은 무조건 이렇게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구할 수 있다. 그런 뜻이야. 알아듣겠나? 자, 원밖에 한 점이다. 원밖에 한 점 마찬가지. 방금 말하는 것이야.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밖에 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어보자고 이렇게 그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을 수가 있다 이 얘기야. 이거 L1, L2 구하라 이런 말이 되겠지. 그치? 그리고 간단한 게 이런 얘기야. 얘가 만약에 뭐 3,2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나는 실 어떻게 쓸 거냐? 마찬가지야. 한 점 알잖아. 누구 모르는 기울기 모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기울기가 뭐가 되겠어? y는 m에 아까 말한 대로 x-3 더하기 2 해가지고요. mx y 3m 더하기 2 이퀄 0 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뭐 하면 되는 거야? 아, 여기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뭐가 이 거리가 반지름을 알 거니까. 그치? 어라고 D하고 똑같다 이게. 반지름이 만약에 뭐 3이다 그러면은 여기는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3이 되게 하는 n값 뭐 하면 되겠어? 구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럼 m에 관한 식이 나오면서 n값이 자연스럽게 몇 개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2개가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간혹 하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니? 자, 선생님이 하나가 나오는 경우는 이제 좀 고쟁이에서 좀 문제 풀면서 얘기하면 더 좋긴 한데, 니네가 말 나와서 잠깐 얘기하면, 이게, 이 D를 구해보면은, 여기 있는 친구가 루트 M제곱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 얘가 여기 이제 숫자로 뭔가 바뀌면서 M에 관한 식 이렇게 되고, 얘가 숫자니까, 계산하는 와중에서 M에 관한 무슨 식이 나오게 돼 있어? 2차식이 나오게 돼 있어. 뭐가 나온다고? 2차식이 나오게 돼 있다고. 그러면은 내가 곡선밖에 한 점에서 이렇게 그었을 때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되는 거니까 2개가 돼야 되는 게 맞으니까 n값이 몇 개 나와야 돼? 2개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n값이 2개가 안 나오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 이런 케이스야. 만약에 얘들아 여기 있다가 한번 해볼게. 여기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하고 요렇게 될 것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m이 0으로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게 아니야. 얘는 기울기가 0이니까. 이해됐어? 그러면은 안 나오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 이런 케이스야.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있어서 이렇게 긋고 이렇게 긋는 케이스가 됐어. 이런 케이스 때 안 나오는 거야. 얘가. 왜? 얘는 기울기가 뭐야 얘들아? 이거 기울기가 우리가 기울기 공부할 때 얘기했죠? 무한대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기울기가 안 나오는 거야. 그때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여기 이 점하고 원의 중심에서 여기 반지름까지의 거리를 계산했을 때 얘하고 이게 똑같은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는 얘가 만약에 1, 얼마야. 근데 얘가 만약에 3,인데 반지름 2야.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뭐가 이 뒤에 수직으로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 알아듣겠니? 이럴 때는 그냥 x = 1 이거 하나 처리해 버리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m 하나 이용해가지고 누구 구하면 되는 거야? L 구하면 된다라고 보면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는 반지름이 직선의 방정식으로 우리가 계산식으로 구하다 보니까 결국에 안 나오는 케이스는 이렇게 x축에 수직이 되는 경우 이 경우밖에 없어. 그럼 이 경우는 무조건 뭐가 답이 되는 거야? x = 여기 있는 게 둘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참고적으로 생각하고 할 때 이런 케이스는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0으로 2개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얘는 이렇게. 이해됐지? 자, 얘기 다 했어요. 이제 문제 좀 풀어봅시다. 자, 여기에 접하고 이거에 평행하다라고 했으니까 평행,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m이 2란 얘기고요. r은 뭐란 얘기야? 3이란 얘기야. 그치? 기울기를 나에게 알려줬어. 스토리는 3개밖에 안 돼요. 기울기 알려주는 케이스? 이런 거는 약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는 게 좋아. 어디 속한 애냐라는 거. 기울기, 접선은 딱 3가지야. 기울기, 접점, 곡선, 원밖에 한 점. 알겠지? 그리고 기울기하고 뭐지?
그 접점 알려주는 케이스는 속에서 두 가지로 나누라고. 어떻게 두 가지 나누라고? 원의 중심이 0,0이냐 0,0이 아니냐를 가지고. 알겠지? 원의 중심이 0,0이면 그냥 공식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 0,0이 아닐 때는 기울기는 무조건 거리 공식. 그 다음에 접점도 거리 공식으로 가도 되지만 그거보다는 뭐가 편하다 그랬어? 접점의 좌표 알고 원의 중심 좌표 아니까 그거의 기울기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기울기를 수직 관계니까 구하시는 게 조금 더 편리하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y는 mx가 되고요. 풀마 all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니까 5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풀어오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0,0이고 수직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기울기 3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3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없죠? 205번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ABCD에 내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네요. 자, 두 점 CD를 지나는 직선과 X축의 양의 방향이 이루는 각을 여기 30도라고 했습니다. 30도라는 거는 당연히 이거에 대한 기울기 알려준 거겠죠? 기울기 얼마죠? 루트 3분의 1, 3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지. 탄젠트 30도니까 이렇게. 자, 두 점 AD를 지나는 직방을 한번 구해봐라. AD 이거 지나는 직방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거는 내가 뭐 알고 있어? 기울기 알고 있다. 오케이? 기울기 뭐가 되는 거지? 이거분의 이거의 부호 반대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이고요.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한 점은 내가 알아볼라?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y절편을 b라고 하시면 y는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b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세요? 그럼 쌤이 얘기했어요. 결국에 여기는 AD라는 거는 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접선. 그쵸? 접선 나오면 무조건 써먹을 수 있는 카드가 뭐라고? 원의 중심에서 그 접선까지의 길이가 반지름하고 뭐하다? 똑같다. 이거는 문제에서 안 준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접선 나오면 무조건 생각나야 되는 게 이거야. 원의 중심에서 접선까지의 길이는 반지름하고 뭐하다? 똑같다. 알겠지? 그래서 원의 중심이 2,3이라고 했으니까 2,3에서 너 루트 3x 플러스 y 마이너스 b equal 0까지의 거리가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1이라고 했으니까 1 돼야 되는 거니까 자 1은 자 그거 주시고요. 루트 들어가시고 얘 3에다가 얘 1이니까 4가 되니까 2로 들어가시면 되고 너는 바로 이렇게 오시면 되겠네. 절대 까마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2 들어가니까 2 루트 3이네요. 3 들어가니까 플러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이렇게 절대값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다. 그쵸? 그러면은 뭐 이거 당연히 풀어버리면 뭐가 되겠어? 자, 여기 원 위에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여기를 지난다. 원 위의 점이라는 거는 얘가 접점이라는 말이 되겠지. 그쵸? 이럴 때도 스토리가 두 개였죠 얘들아. 원의 중심이 0,0이냐 0,0이 아니냐. 0,0이니까 얘는 그냥 바로 3x 플러스 2y가 13이다 이렇게 쓰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지나니까 얘를 대입해서 k값 마무리 하시면 되겠지. 자, 만약에 얘가 아니다. 얘가 아니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얘가 2, 마이너스 3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여기 있는 친구가요 2,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기 있는 친구가요 마이너스 1,1이니까 이거의 기울기를 구하고 나면은 내가 실제 필요한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얘 같은 경우는 2에서 1 빼니까 3분의 여기서 1 빼니까는 마이너스 4가 되고 그러면 얘는 실제로 4분의 3이 내가 필요한 거 그 다음에 이 접점. 오케이? 그러면 이제 y는 4분의 3 하시고요. x 플러스 1 더하기 1로 이렇게 하시면서 보통은 이제 이건 이제 함수식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뭐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은 약간 이거 양쪽에다가 4 곱해서 뭐 ax 플러스 by 더하기 c 이런 걸로 표현해 주는 게 많아요. 양쪽에 4 곱해가지고 정리하면 되겠지. 알겠지?
접점을 알려줬을 때는 이런 식으로 기울기 점 체크해서 바로 구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08번입니다. 좌표평면 이거 위에 점 여기에서의 접선이 라고 했으니까 얘가 바로 뭐야? 위에 점이니까 얘가 접점인데 얘가 0,0이니까 그냥 바로 마이너스 3x 더하기 6y가 45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넘어가면은 3으로 바로 나눌게요. 3으로 나누면 x 3 나누니까는 마이너스 2y, 그 다음에 플러스 3으로 나누니까 플러스 15가 0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쵸? 그게 이제 얘하고 뭐 해야 된다고요? 만나야만 해요. 자연수 아래 최소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네. 그치?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뭐가 되는 거야? 어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나는 10,2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한번 구해보면 되니까, 루트 하시고요. 1 여기 2니까 5분의 절대값 하시고 10 대입하면 14, 그러면 6에다가 얘니까 21입니까? 뭐 이런 식이야. 이렇게 되는 거네. 맞지? 그러면 얘가 반지름보다 뭐 해야 돼? 만나야 되니까 크거나 같은 것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되겠어? 그러고 나고 이제 얘 루트 5를 갖다가 뭐 이렇게 하는, 이건 뭐 약간 문제 별로다.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뭐 이거 어쩔 수 없이 계산해봐야 되겠지. 뭐 두 개 올라가서 2100을 갖다가 223으로 한번 나눠보면 대충 몇 점 얼마인지만 체크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고요. 얘가 뭐 9.366이랍니다. 이만큼이 9.366이니까 9.36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어는 뭐가 돼야 되겠어? 10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자, 원 밖에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고요. 여기를 지나고 이거에 접한다 얘기했어요. 원이 이렇게 있으면은 원의 곡선 밖에 한 점에서 이렇게 두 개를 그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기울기를 얘를 m이라고 그러고요. 여기를 반드시 지나야 되겠지. 0,2 얘를 지나야 되니까 y는 mx 하시고요. 얘가 0이니까 얘는 y절편이니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mx-y 더하기 equal 0과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뭐가 되면 된다고? 1 되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1은 자 그어주시고요. 루트 m제곱 더하기 1 하시고요. 00이니까 얘가 2 이렇게 바로 오시면 되겠다. 00이면 없어질 거니까. 맞지? 그러면 얘가 이제 넘어가서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 2가 되니까 제곱하면은 4가 되고요. 넘어가면 3이 돼서 m은 풀마 3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여기다가 풀마 3만 뭐 하면 되겠어? 정리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211번입니다. 자, 점 여기에서 원 이거에 그은 두 접선이 y축과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할 때 PAB의 넓이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네요. y축과 만나는 두 점이라는 거는 뭐 두 접선이 있으면 그 두 개 뭐가 되겠어요, 얘들아? y절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맞죠?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얘들아, 뭐 이렇게 어쨌든 x절편 있고 x, y축이 있으면 마이너스 2,4 여기라고 해볼게. 그리고 원이 이제 뭐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네. 그러면 루트이니까 좀 작게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제 뭐 이렇게 하나 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렇게 맞지? 그러면은 이제 뭐 이거 넓이가 얼마냐 이거 물어본 거잖아. 그러면은 뭐 이런 거는 세 개 좌표는 내가 다 알 수 있지. 당연히 구할 수 있겠지. 얘는 마이너스 2,4로 알 수 있고 얘하고 얘는 두 접선 구하면 y절편이니까 그치?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세 점의 좌표를 아니까 0,0을 옮겨서 푸셔도 상관은 없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그냥 바로 얘를 뭐로 보고 얘를 윗변으로 보고 맞지? 얘를 뭘로 보면 되는 거야? 높이로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맞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얘가 2니까 절대값이 2니까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이 길이가 되겠네. 이걸 K라고 해볼게요. K 이렇게. 그러면 넓이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넓이는 결국 뭐가 되는 K가 되겠지. 그러면은 큰 Y 값에서 작은 Y 값을 뭐한 거? 뺀 게 결국에는 내가 찾는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접선의 방정식 두 개만 구한 다음에 큰 y절편에서 작은 y절편을 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 이 점은 반드시 지난다고 했어요. 내가 그 모르는 거는 기울기를 모르는 거야. 항상 그래요. 점을 알려주면은 기울기를 모르는 거고, 기울기를 알려주면 내가 한 점을 모르는 거니까. 알겠지? 모르는 거 그냥 이렇게 미지수로 쓰시고요. 그럼 y는 m x 플러스 2 더하기 4가 되는 거니까 mx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y 플러스 2m 더하기 4가 0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0,0에서 0,0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루트 2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말이 되겠지. 자,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루트 2는 쫙 그어주시고요. 루트 m제곱 더하기 1 그 다음에 0,0이니까 2m 더하기 4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 넘어갈게요. 넘어가면은 절대값 2m 더하기 4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고요. 양쪽을 뭐 할 거야? 제곱할 거야. 알겠지? 양쪽 제곱하면은 얘는 4m 제곱 더하기 8이 16m 더하기 16이 이거 하면은 2m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지. 자, 니네 넘어와라. 넘어오면은 2m 제곱 더하기 16m 너 넘어오니까 플러스 14는 0 될 것이고요. 그러면 2로 약분하면은 이렇게 8 얘는 7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m풀 얼마가 되니? m풀 2라고 m풀 7은 0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면은 m이 마이너스 1 m 마이너스 7 m은 마이너스 1 m은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됐습니까? y절편은 뭐냐 라고 봤더니 2m 더하기 4가 바로 y절편이야 여기서. 그러면은 마7 집어넣고 마일 집어넣고 마일 집어넣으면은 2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마7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10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큰 거 빼기 작은 거 정답은 12가 내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게 말하는 거야. 원 밖에 한 점에서 이렇게 원에다가 접선을 두 개를 이렇게 그었습니다. 알겠지? 그러면은 접점이 몇 개가 나오겠니? 접점이 두 개가 접점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접점을 이렇게 연결한 이 직방을 극선의 방정식이라는 용어로 그냥 따로 불러 그냥. 알겠어? 그러면 이거를 이제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쌤이 좀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좀 추천해주고 싶은 방법은 이거는 얘들아 우리가 어떻게 그릴 수 있냐라고 보면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잘 보세요 한번. 얘를 공통연의 방정식으로 선생님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럼 어떻게 체크할 수 있냐? 여기 PA를 갖다가 반지름으로 하는 선생님이 원을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 반지름으로 하는 이렇게 알겠어? 그렇게 돼버리면은 여기 처음에 나에게 제시된 걸 A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시된 거를 B1이라고 하고요. 그치? 시은아 여기 봐야지. 뭐 풀고 있어 혼자 지금? 자, 이거 A1이고 B1입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이 극선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A1과 B1의 뭐라고 보면 돼? 공통연의 방정식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A1은 당연히 나에게 정보가 있겠죠. 주어져 있으니까. 그럼 B1에 대한 정보만 알면 되는데 B1에 대한 정보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왜 그러냐면은 곡선 밖에 한 점,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원의 중심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럼 나는 반지름만 알면 되니까 반지름이 누구냐면은 얘가 반지름이죠. 얘가. 이게 반지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반지름은 내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은 여기 원의 중심이 있어요. 이렇게 그으면은 얘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접선이니까
직각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쵸? 그러면은 여기 처음에 나에게 제시된 A1의 중심과 곡선 밖에 한 점을 이렇게 연결하시면 이게 바로 직각삼각형이 돼서 피타고라스에 의해 가지고 이 거리는 내가 구할 수가 있겠지, 당연히. 왜? 이 점 내가 알고 있고요, 이 점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 거리는 당연히 구할 수가 있고요. 이 친구는 나에게 처음에 제공된 거에 뭐니까? 반지름이니까. 그럼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이 친구를 구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얘가 내가 실제 필요한 뭐가 되겠어? 얼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B1을 뭐하고 나서 빨리 구하고 나서 A1 equal B1을 놔버리면 그게 바로 뭐가 나오는 거야? 극선의 방정식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 자, PQ 직방을 한번 구해봐라. 이 문제라고. 알겠지? 그럼 이거 구하라 그러면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는 뭐가 필요해? 나는 너 그냥 A1이라고 할게. 이렇게 알겠지? 나는 그러면 너를 중심으로 하는 이렇게 큰 B1이 필요해. 라고 보시면 되겠죠. B1의 중심은 얘가 중심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이제 나는 뭐가 필요해? 반지름 얼만 알면 되는데요. 반지름 얼은 뭐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해주자. 이런 말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거는 이제 여기 PA, 이게 내가 지금 필요한 값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알겠지? 그러면 얘는 1인 거 내가 알 수 있어요. 반지름이니까. 그쵸? 그 다음에 얘는 0,0이니까 얘는 루트 4, 9니까 13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너는 바로 뭐가 되냐? 루트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니까 10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 그러면 B라는 원은 X-2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의 얼제곱이니까 12로 이렇게 오시면 되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A라는 원과 여기 있는 B라는 원을 갖다 이렇게 놓고 짜라락 정리하시면은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극선의 방정식인 PQ의 직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아니죠, 막상 해보면.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볼게요. 214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3,4에서 원 이거에 근 두 접선의 접점을 A, B라고 했고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 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이 넓이 구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이 넓이 구하는 거면은 일단은 얘를 요렇게 원을 요렇게 크게 요렇게 해서 어쨌든 보시면 여기 있는 이 AB는 바로 뭐가 되는 거니? 공통연의 방정식이 되겠지. 그쵸? 그러면 결국에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계속 했던 거야. AB가 바로 뭐가 되는 거니까 AB가 밑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를 높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이렇게 높이. 그치? 그럼 내가 먼저 필요한 게 뭐야? AB의 직방을 먼저 구해야 되겠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쵸? AB의 직방을 구하면, AB 직방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가 이제 A1이라고 하고 얘를 B1이라고 하면 B1에 뭐가 필요하겠어? 그렇지. 식이 필요하겠죠? 3,4가 원의 중심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그었을 때 얘가 필요하고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오니까 얘는 루트 5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3, 4 하니까 5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얘는 루트 얼마가 돼? 20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면 얘는 x-3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은 20이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럼 여기 있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5 얘하고 얘를 같다라고 놔서 정리하면 얘가 나오겠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x제곱 y제곱 없어지고요. 이렇게 약분하고 얘를 그냥 뭐라고 그래? 15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y 25니까 넘어오니까 플러스 10은 0이니까 넘어가면서 2로 약분하면은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5는 0이다. 이러한 식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나는 이제 뭐가 필요한 거야? 얘가 이제 지금 루트 5니까 여기 0,0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필요하겠지. 거리 필요하죠? 거리 t는
3, 4, 5가 되고요. 0, 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5 절대값 하면 5니까 아 1이구나 이런 거 알 수가 있겠네. 그럼 얘가 1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뭐가 되겠어?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뭐 이 넓이 뭐 다 나왔지 그냥. 맞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4가 될 것이고요. 높이가 1 되는 거니까 계산하시면 이렇게 답이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서 뭔가 이런 어떤 넓이를 풀 때는 약간의 극선의 방정식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극선의 방정식은 선생님이 말한 대로 이런 식의 이 B라는 원을 구하는 것만 여러분이 조금 연습하시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알아듣겠어요? 그렇게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원과 직선의 활용 이제 다 했어. 원과 직선의 활용은 이거는 뭐 따로 뭐 개념을 뭐 할 건 없고요. 계속 했던 얘기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야. 원 위의 점으로부터 거리의 최대 최소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원 밖에 A라는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알겠어? 그리고 원 위에 P라는 점이 돌아다니고 있어. 알겠지? 그러면 PA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야. 시간아 요것만 하면 끝나요. 마지막 5분이나 졸지 말자. 자, 많이 졸았다 지금. 자, PA의 최대값 최소값을 한번 구해볼 건데, 우리가 거리를 구할 때는 당연히 뭐를 알아야 돼? 좌표를 알아야 돼. 좌표를 알아야 두 좌표를 이용해서 거리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는 이 좌표 내가 몰라.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은 P하고 원의 중심 여기까지 이 길이를 내가 구하겠다는 얘기야. 이 길이를 구해서 여기에서 반지름을 빼면 그게 바로 최소 길이가 되는 거고, 반지름을 더해주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 볼 수 있어? 최대 길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뭐 상식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뭐 이런 거 이용해서 좀 응용되는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점 여기에서 여기에 접선의 접점을 T라고 하자. 이런 거 이렇게 돼 있을 때 약간 이런 어떤 그림 이미지화 시켜서 생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원이 있어요. 원 밖에 점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알겠지? 접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P예요. 2,-3이 P고요. 여기를 T라고 했습니다. 이 길이가 얼마냐 이런 얘기야.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원의 중심 같은 경우는 -2,1이니까 당연히 뭐 이 길이 구할 수 있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반지름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뭐 구할 수 있죠. 그쵸? 어리라는 거는 뭐냐? 루트 하시고요. 상수항이 없으니까는 넘어갈 거 없고요. 제곱의 합이니까는 5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럼 여기 루트 5가 되는 거고, 이 길이 구해서 이 길이 마무리 하시면은 뭐 끝나는 단순한 문제가 되겠네요. 자, 217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3,4에서 원 이거에 그은 두 접선의 접점을 A, B라고 그러고 사각형의 넓이 한번 이거 넓이 한번 구해봐라 이런 말이다. 그치? 그럼 이거는 뭐 그냥 이거 1번 삼각형 넓이 구한 다음에 곱하기 뭐만 해주면 되겠어? 2만 해주면 될 것이고요. 그러면 나는 얘를 밑변으로 하겠다, 얘를 높이로 하겠다 이러면 되겠지. 그치? 근데 높이는 어차피 1이니까 의미가 없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구하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얘가 3, 4니까 얘는 5가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얘는 루트 24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됐나요? 그러면 루트 24 같은 경우는 2 루트 6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넓이 S라는 거는 2분의 1 곱하기 2 루트 6 곱하기 1인데 이게 몇 개 있다? 2개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2개. 그러니까 이 약분하니까 2 루트 6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OP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이라고 했네. 그치? 뭐 이런 얘기잖아. 얘가 뭐 이렇게 있어요. 얘가 3, 얼마래? 3,4래. 3,4. 그럼 여기 0,0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럼 뭐 이 길이가 얼마냐? 이 길이는 뭐 3, 4니까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반지름이 2네요. 얘가 2. 그러면 최대값은 5 더하기 2 해가지고 7이 최대값이 될 것이고요. 최소값은 5에서 2를 빼니까 3이 최소값이 되겠구나.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끝납니다. 자, 220번 한번 볼게요. 220번은
이거 이제 뭐 모고에 나왔던 문제인데 얘는 조금 어려워요. 이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긴 한데 한번 볼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점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위의 점 P에 대해서, 여기 점 위의 P에 대해서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야. 알겠지? 이 문제는 많이 어려워요. 이거 뭐 그냥 설명 들으면 아 그런 값도 하는데 결국에 수학에서는 이제 그러한 생각을 못하면은 접근을 못 해버리니까. 알겠지? 그래서 어떤 생각을 좀 해야 되냐면은 여기 이제 얘는 뭐 힌트가 이제 중선정리라고 나와 있으니까는 뭐 알아볼 수 있는 거야. 나와 있으니까. 안 나와 있으니까 이거 몰라. 이거 못 풀어, 이거 이 문제. 절대 못 풀어요. 왜 그러냐면 P의 좌표가 P가 어디 있을 때 얘하고 얘가 최소가 되느냐를 구할 수가 없다니까.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뭐 이 문제를 낸 사람도 참 어떤 생각을 가지고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경험치로 그냥 싸울 수밖에 없어. 이런 문제들은 결국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야. 자, 여기에 중점 A하고 B의 중점 얘를 선생님이 M이라고 한번 해보면요, M은 뭐가 되겠니? 마 8이니까 마이너스 4, 마 6이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그쵸? 중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이렇게 구하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럼 중선정리에 의해서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PA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PM 2배 PM의 제곱 더하기 MA나 뭐 MB 뭐 AM의 이렇게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PM의 길이를 내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PM의 길이를 못 구하죠. 그러니까 OM에서 여기 반지름 2를 뭐 하겠다? 빼겠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OM 같은 경우는 마4, 마3이니까 얘는 뭐 5가 되겠구나. 3, 4, 5 해가지고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친구 2니까 결국에는 너는 뭐가 되냐? 3이 된다. 그래서 9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AM의 제곱이라는 거는 뭐 얘하고 여러분이 뭐 이거 구하는 거 문제 안 되겠죠. 얘는 뭐 1차이고 얘는 2차이니까 뭐 루트 5가 되고 너는 5가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래서 14의 2배니까 28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문제인데 하여튼 뭐 약간 뭐 경험치로 쌓아놓으세요. 이렇게 생각 못해요. 사실은 나도 못해. 만든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긴 하죠 좀. 자, 3번입니다. 자, 여기 위에 점 P에서 직선 이거에 이르는 거리의 최대값이 똑같지. 여기 위에가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은 어디가 최소고 어디가 최대냐? 결국에는 여기서 이걸 구한 다음에 얘를 D라고 한번 해보면 D에서 얼 뺀 거, 얼 더한 게 바로 뭐가 된다? 최대값, 최소값이다 라고 보면 되고, 얘가 뭐 1, 마이너스 3에서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 구하는 거야. 뭐 여러분 많이 구했으니까 이렇게 구해가지고 반지름이 2니까 풀마이 적용시켜줘서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223번이에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위에 점 A가 있습니다. 삼각 직선 이거와에 서로 다른 두 점 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정삼각형 ABC를 만들 때 그 넓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여기 있는 A가 자 뭔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을 때 약간 뭐 이렇게 최소값의 느낌이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그치? 그리고 뭐 어제 이렇게 가서 여기로 이렇게 만났을 때 정삼각형 못생겼네요. 하여튼 이렇게 이럴 때가 뭐가 되겠어? 최대의 가장 큰 거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맞죠? 자, 정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 최소값이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결국에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내가 구하겠다 이런 얘기야. 알겠니? 거리 한번 구해보시면요, 얘는 x 마이너스 y 더하기 6이 콜 0이니까 루트 2분의 0,0이니까 올라가면 6이 되고요, 약분 바로 들어가면은 3루트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얘가 3루트 2야. 근데 반지름이 루트 2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최소의 일 때는 2루트 2가 되고요. 최대의 일 때는 뭐가 되는 거야? 4루트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여기까지 이만큼 말하는 이게 결국에는 뭘 의미하겠어? 이렇게 정삼각형을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 결국에는 정삼각형이 뭐가 되겠어, 얘들아? 높이가 바로 얘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맞아요? 그쵸? 이 높이가 지금 2루트 2니까. 그러면 정삼각형 정삼이 하면은 높이라는 거는 2분의 루트 3 a,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넓이라는 거는 4분의 루트 3 a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일단 얘를 이용해 가지고요, 2 루트 3 a가 뭐가 돼야 된다고? 2 루트 2가 돼야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a라는 친구는 2 루트 2 곱하기 루트 3분의 2가 돼서 얘는 4 루트 2, 그러면 3분의 4 루트 6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엥? 맞나요? 2 루트 2 넘어가니까 루트 3분의 2 계산하면은 얘기 4 루트 2, 4 루트 2에다가 3분의 루트 6 이렇게 되겠지. 맞죠? 응. 이게 지금 a입니다, 이게. 근데 제곱을 굳이 해줄 필요가 없겠구나. 어차피 이거 제곱할 거니까. 그러면은 루트 3분의 그냥 얘 4루트 2로 이렇게 가도 상관없겠다. 그치? 자, 그러면 넓이라는 거는 s는 4루트 3 곱하기 이거의 제곱이잖아. 제곱이니까 3분의 16 곱하기 2가 되겠네요. 16 곱하기 2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됐죠? 그럼 얘는 약분 이렇게 들어가니까 얘는 4가 될 것이고요. 결국에는 3분의 8루트 뭐가 되는 거야? 3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지? 그러니까 m이 자 최소일 때 넓이는 바로 3분의 8루트 3이 된다 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럼 최대일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게 높이가 되는 거니까 a 값을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구해도 되겠지, 그치? 근데 뭐 똑같이 이렇게 한 바퀴 더 돌면 되긴 해. 근데 좀만 생각해보자. 여기서도 자, 이게 이제 최소야. 그런데 여기 봐봐, 정삼각형이지 얘들아. 정삼각형은, 모든 정삼각형은 닮음이에요. 뭐라고요? 닮음. 그쵸? 그러면 닮음비가 몇 대 몇이죠? 닮음비는 길이비잖아. 몇 대 몇이야? 1대 2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지. 그치? 넓이비는 몇 대 몇이 됩니까? 1대 4가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그러면 이게 최소라면 최대일 때 넓이라는 거는 3분의 이거의 4배니까 31루트 3이 최대일 때의 넓이가 되겠구나. 이렇게 머리는 쓰면 손발이 조금 고생을 안 합니다. 알겠지? 정삼각형이니까. 물론 그냥 똑같이 이렇게 두 바퀴 돌아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구하시면은 뭐 더 좋겠네. 두 개 더 하라고 했으니까 3분의 40루트 3이 내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넓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하여튼 원방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할게요.